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우선 첫 번째, 저의 키는 159.4. 4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159.4로 아담한 신체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지방만으로 따지면은 11kg을 감량을 했고, 근육량 같은 경우는 20.1에서 지금 21.7, 21.8까지 늘린 상태이고요. 기간은 제가 2월 8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는 운동 없이 식단으로만 살을 4kg 정도 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뺐냐면은 인터넷에 유행하는 한 달 만에 7kg 빼는 방법, 그런 거 아시죠? 1주차는 뭐 삼시세끼 조금씩 먹고 2주차부터 점심이 마지막 끼니, 뭐 3주차도 점심이 마지막 끼니, 뭐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7kg 빼는 그런 뭐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 되게 유명한 거 있어요. 그거를 자연식물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이후로 자연식물식을 다시는 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무튼 처음에 한 달 동안 4kg는 운동은 절대 하지 않았고, 운동까지 하면 너무 무리일 것 같아서 한 달 동안은 운동 없이 그렇게 식이 조절로 한 달 동안 7kg 빼는 방법으로 4kg를 감량을 했고요. 그리고 한 3월 10일부터 헬스를 시작해서 6월 달쯤에 제 목표였던 10kg 빼는 걸 성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계속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은 한 9에서 10kg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제 영상에 나오는 걸 다 드시나요? 였어요. 근데 제가 정말 진심으로 맹세하건데 저는 제가 맛있게 만들어 먹잖아요. 또 제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만든 음식을 감히 남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영상에서 따로 뭐 너무 많아서 남겼어요 라고 자막을 기입하지 않은 모든 음식은 다 제가 다 먹습니다. 원래는 사실 이번 다이어트 전에는 55kg가 최대였어요. 54에서 55가 최대였고, 그래서 54에서 55 빼기 10kg에서 또 45kg까지 뺐다가 다시 55로 찌고 진짜 10kg를 계속 왔다 갔다 7년을 반복을 하고, 올해 이제 최대치 58에서 59를 찍었던 거고요. 이런 제가 다이어트를 8년 동안 도대체 왜 그렇게 유지 실패와 성공과 뭐 그런 걸 거듭하면서 했냐면, 일단은 저는 제 날씬한 몸을 굉장히 좋아해요. 일단은 저는 제 자신을 관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옷을 진짜 착 달라붙는 핏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쁜 옷을 예쁘게 입고 싶다는 욕심도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여름마다 항상 그렇게 뺐던 거예요. 일단 여름은 날씨가 더워서 옷이 가벼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가벼운 옷들 중에 제가 입고 싶은 거는 제가 좀 날씬할 때 입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관리하는 거 좋아하고 뭐 옷 좋아하고 날씬한 거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진짜 막 그런 살찌는 음식들 있잖아요. 뭐 빵, 뭐 과자, 뭐 초콜릿, 아이스크림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옷이 두꺼워지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또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제가 또 적게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쭉쭉쭉쭉쭉쭉 살이 찌게 되면서 다시 또 이제 10kg를 찌는 그런 결과가 도래가 되는데, 저는 일단 뭐 다이어트 계기는 항상 그랬어요. 제가 좋아하고, 또 저는 얼굴에 살이 굉장히 많이 찌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얼굴을 보면
진짜 통통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딱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통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저는 얼굴에 또 살이 굉장히 많이 찌고 잘 찌는 타입이어서 더더욱 다이어트를 계속 쭉 했던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다이어트에선 먹지 않았는데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초록이 분홍이를 먹고 다이어트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보조제는 보조제의 역할이에요. 정말 그것만 먹는다고 해서 살이 잘 빠지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다만 제가 느꼈던 보조제의 효과는 변비가 안 온다는 거? 제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는 보조제를 먹고 있지 않아도 변비가 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식이섬유나 그런 건강한 식단을 잘 챙겨 먹고 있기 때문에 변비가 안 오는데, 좀 극단적으로 식단을 제한을 하시거나 혹은 뭐 좀 많이 덜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 다이어트 할 때 변비가 오잖아요. 근데 그때 보조제를 먹는다 하면 변비가 오는 거를 막아줄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살이 좀 더 쭉쭉 잘 빠지는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절대 운동이나 식단의 병행 없이 보조제는 그렇게 큰 효과를 기대해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질문을 주셨던 건데, 꾸준히 할 수 있었던 방법,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약속이라든지를 댓글로 적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다이어트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일단은 첫 번째는 무조건 본인의 의지예요. 진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목표치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인내를 하고 좀 더 참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있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맛있는 식단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전 진짜 생각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꾸준히 할 수 있었던 방법에서 맛있는 식단이란 진짜 건강하고 맛있게 챙겨 먹었던 제 그 영상에 나오는 식단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식단으로 하여금 저한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냐면, 저는 항상 그렇게 이번 다이어트 전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했었잖아요. 식단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진짜 도대체 이렇게 하는데 살이 어떻게 안 빠져? 라는 느낌으로 진짜 다이어트의 정석만 걸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이어트의 정석을 걷다 보면은 사실 이거 다이어트의 정석이라기보다는 그냥 다이어트 성공의 지름길인 거죠. 네, 그냥 진짜 무조건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딱 끝내고 하면 보통 제가 이때는 진짜 한 2, 3개월 만에 10kg씩 뺐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극단적이게 되면 무조건 입이 터져요. 저는 항상 그렇게 입이 터져서 유지에 무조건 실패했어요. 진짜 일단은 그 극단적이라는 게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을 하고 뭐 좋아하는 빵, 아이스크림 이런 거 입에도 안 대고, 진짜 식단도 그 고구마, 뭐 야채, 닭가슴살 조금 잘 먹는다 싶으면 앞다리살, 수육 뭐 이런 식으로 먹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한번 입이 터졌을 때 저 자신이 제어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맛있게 만들어 먹고 적절한 그런 건강한 탄수화물, 그리고 건강한 단백질, 그리고 지방,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자유롭게 적당한 양을 잘 섭취를 하다 보니까 일단 입 터짐이 없고요. 그리고 영상 보면 이제 치팅 영상도 많은데, 그런 치팅을 할 때도 절대 저는 치팅이 그날 이후로 이어지지 않아요. 보통 입이 터지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치팅을 분명히 그 전날 다 했는데 다음날 또 먹고 싶은 거예요. 다음날 나 이거 다 이제 먹을 거 다 먹었는데 다음날에 됐는데 세상에 입이 안 닫힌 거죠. 그러면 또 먹고 또 그 다음날도 또 먹고 하다 보면 이제 또 유지에 실패가 되는 건데, 저는 맛있게
맛있지만 또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먹다 보니까 일단은 치팅을 하면 그 하루에 무조건 다 끝을 내고 그 다음날부터는 다시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운동하고 또 잘 챙겨 먹으면서 그런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약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속을 사실 다이어트 완전 초반 진짜 딱 감량기 때는 웬만하면 안 잡으려고 했어요. 웬만하면 죄송하다고 제 다이어트 중이라 저 진짜 2주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러고 최대한 안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살이 한 빠지고 나서 한 3, 4kg 때부터는 약속이 있으면은 그래도 사회적 동물인지라 이제 약속을 갔는데 약속할 때는 거의 무조건 메뉴를 단백질 위주로 최대한 섭취하려고 했어요. 메뉴도 좀 그런 파스타나 그런 양식집에 가면은 무조건 스테이크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뭐 족발을 먹는다거나 혹은 뭐 보쌈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슈아스코를 먹는다거나 아무튼 최대한 그런 단백질 위주로 그렇게 약속을 잡고 단백질 위주의 섭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은 웬만하면 안 먹었습니다. 다이어트 강박은 사실 진짜 벗어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강박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식단 강박도 있고 운동 강박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 강박이 제일 무서운 점은 자기 자신을 지치게 만든다는 데 있어요. 운동 강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이 충분히 쉬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되겠는 거죠. 내가 오늘 운동을 안 하면 살이 절대 안 빠질 것 같은 거예요. 막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이득일 것 같고 쉬어줘야 하는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운동 강박이 있다 보면은 분명히 무리가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운동 강박에 시달렸을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6시에 헬스장에 가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1시간 동안 뭐 스피닝을 초반에 스피닝 했었거든요. 스피닝을 타고 그리고 나서 또 운동을 했어요. 거의 3, 4시간을 하루에 매일매일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적으면 2시간? 많으면 3, 4시간까지 운동 강박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할 때 가장 무서운 거는 괜찮아요. 막 나 체력 있고 또 3, 4시간을 했는데 너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착각을 합니다, 그때. 근데 절대 그거에 본인을 절대 그렇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진짜 팩트 폭행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죠? 언제부터 그렇게 하루에 3, 4시간씩 땀을 흘려가면서 운동을 했나요? 절대 안 했어요. 진짜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괜찮다고 하는데 몸은 전혀 괜찮지 않아요. 몸은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일단은 버텨보는 거예요. 일단은 버텨보는데 점점 망가지다가 이제 확 오는 거죠. 저는 그게 족저근막염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강제로 거의 일주일, 2주일간 운동을 못했었어요. 다이어트 할 때. 그만큼 여러분 운동도 과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적절한 운동이 무조건 베이스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운동 후에 무조건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스트레칭도 잘 안 했어요. 귀찮아서. 그러니까 족저근막염이 왔겠죠? 그러니까 운동 후에 무조건적으로 스트레칭 그리고 과한 운동은 무조건 금물입니다. 살 빼기 전 사진이랑 살을 빼고 나서 달라진 시선 또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살 빼기 전 사진은 이렇습니다. 둥둥둥둥둥둥둥 떠다니죠? 달라진 시선은 사실 뭐 모두들 칭찬을 하죠. 너 진짜 훨씬 좋아졌다. 진짜 살 많이 빠졌다. 훨씬 보기 좋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좀 재밌는 썰이라고 풀자면 제가 살쪘을 때 저를 항상 놀리는 친한 오빠가 있었어요. 제 영상에도 간혹 등장을 했는데 항상 돼지라고 하고 막 먹는데도 막 그렇게 많이 먹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놀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살을 빼고 나서는 그 오빠가 조금 마른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멸치 운동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막 많이 놀리고, 이거 진짜 그냥 장난입니다. 너무 친해서 할 수 있는 장난이에요. 그리고 뭐 그냥 운동 좀 해야지, 막 내가 더 튼튼하겠어 하면서 굉장히 잘 놀리고, 좀 그런 게 이제 뭐 재밌는 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필라테스랑 헬스 두 가지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그 아픔의 강도를 따지자면 필라테스는 에요. 헬스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진짜 이건데, 그러니까 필라테스는 이게 내 몸에 이런 근육까지 쓸 수 있었어? 라는 느낌으로 진짜 막 되게 이상한 그런 낯선 부분이 막 덜덜덜덜 떨리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달달달달달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필라테스는 항상 필라테스 선생님들의 시계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흘러가는지 절대 모를 정도로 5, 4, 3, 조금만 더 할게요. 2,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짜 버티는 운동인 것 같아요, 필라테스는. 근데 이제 웨이트를 치는 게 아니라 자기 몸무게를 버티고 있다 보니까 사실 몸매 그 라인이 근육이 이렇게 붙는 운동이 아니라 근육 라인이 정돈이 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살이 빠지고 이런 거보다는 몸의 라인을 굉장히 예쁘게 다잡아준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몸무게라고 하더라도 필라테스를 한 몸매는 좀 근육이 이렇게 그런 원하시는 그런 곡선이나 라인이 굉장히 잘 잡혀 있는 몸매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보다 이제 재활을 목적으로 된 운동이기 때문에 확실히 하면 건강해지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 같은 경우에는 몸에 그런 큰 근육을 건드리고 상처를 내면서 그 근육을 붙이는 운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단기간에 훨씬 많은 칼로리를 소모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복근이 가지고 싶다, 11자 복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필라테스보다는 그런 웨이트를 해주시는 게 보다 단기간에 복근을 보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필라테스랑 헬스를 동시에 같이 하는 거를 굉장히 추천하는 편이에요. 저도 동시에 같이 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헬스와 필라테스 둘 중 하나를 하셔야 된다면 단기간에 살을 빼고 이제 싶다는 헬스. 근데 이제 몸매를 다듬으면서 예쁘게 가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필라테스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살을 빨리 빼는 거는 무조건 식단이 진짜 직방입니다. 운동보다는 식단이 제일 큰 지름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궁금증이나 그런 갈증의 해소가 되는 영상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볼게요. 일단 지금 이 영상에 있는 질문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DM이 왔던 질문들이나 혹은 이제 그 커뮤니티에 올려주셨던 질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조금 추가를 해서 이제 답변을 드린 건데,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라던가 혹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바로 준비를 해볼 테니까요. 진짜 네, 얼마든지 굉장히 열려있기 때문에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